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수동 홈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수 전략정비구역 내에서 실거래된 내역을 분석해 드렸는데 오늘은 22년 하반기에 성수동 내에서 실거래된 아파트 내역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22년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수동 내에서 직거래를 제외한 실거래된 아파트는 총 9건입니다. 저도 적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놀랐습니다. 22년 상반기에는 그나마 거래가 좀 됐었는데 하반기에는 정말 거래가 없었습니다. 거래가 없어서인지 몰라도 성수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 하락폭도 적었고 거래된 9곳 중에 무려 5곳이 신고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가장 비싼 아파트 순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아크로서울 포레스트입니다.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A동 47층 101평 탑층 펜트하우스가 22년 9월 30일에 무려 130억에 계약이 됐습니다. 아크로서울 포레스트는 2020년에 준공이 됐고 280세대입니다. 요 한강변에 있는 트리마제 옆에 있는 갤러리아 폴의 아파트와 더불어 서울숲 3대장 아파트라고 불립니다. 이 3대장 아파트 중에 가장 신축이고요. 보시다시피 한강하고 서울숲 조망권이 아주 좋고 서울숲역하고 서울숲이 도보 1분 거리입니다. 2017년도에 분양했는데 당시 분양가는 60억 5천만 원이었는데 고분양가 논란으로 인해서 미분양됐습니다. 이 아파트 현재 좀 특이할 사항은 계약한 지가 거의 5개월 됐는데 아직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됐습니다. 두 번째도 유명한 아파트인데요. 여기 한강변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트리마제 아파트입니다. 트리마제 아파트는 두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101동 18층 61평이 22년 8월 26일에 매매가 6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직전 거래는 22년 6월 14일에 101동 13층이 64억에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가 됐었습니다. 다른 한 건은 103동 19층 11평 원룸이 22년 12월 30일에 매매가 11억, 평당 1억에 신고가로 거래가 됐고요. 직전 거래는 22년 5월 1일에 104동 4층이 10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트리마제는 고급 아파트다 보니까 대형 평형만 있는 줄 아시는 분이 많으신데 트리마제는 11평, 16평 원룸도 있고요. 22평, 28평 같은 이 소형 평형도 많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준공이 됐고 688세대입니다. 압도적 한강뷰하고 조식 서비스가 유명하고 BTS, 손흥민 등 유명인이 많이 거주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트리마제는 2021년하고 22년 상반기까지 성수동에서 가장 거래가 많은 아파트였습니다. 특징은 한강뷰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강점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10억 이상도 나가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11평이나 16평 같은 소형 원룸도 가격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대형 평형보다는 가격 상승이 덜한 편입니다. 네 번째부터는 그나마 좀 현실적인 가격의 아파트입니다. 영동대교 북단에 위치한 대명루첸 아파트입니다. 대명루첸은 103동 6층 34평이 22년 7월 27일에 매매가 17억 5천만 원에 신고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직전 거래는 22년 4월 7일에 101동 5층이 14억 6,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명루첸 아파트는 2009년도에 준공됐고 114세대입니다. 원조 연예인 아파트로 아주 유명합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에 한채아 씨하고 안보현 씨 집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거래된 아파트가 이 103동의 남양에 이 아파트에서는 가장 좋은 라인이긴 한데 한강뷰도 안 나오는 집이 3개월 만에 3억 가까이 오른 신고가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명루첸 아파트는 좀 특이한 아파트인데 금융위기 당시 분양을 해서 대부분 미분양이 됐습니다. 미분양된 물건을 시공사인 대명건설이 임대로 전환을 해서 현재도 전체 세대 한 70% 정도는 대명건설이 소유하고 임대 중입니다. 그래서 실거래 자체도 매우 적고 KB 시세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명루첸 아파트 시세를 볼 때는 바로 옆에 두산이브 아파트가 있는데 이 두산이브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시세를 좀 가늠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된 아파트는 성수역 외에 있는 성수 롯데캐슬 아파트입니다. 롯데캐슬 아파트는 두 건이 거래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107동 13층 38평이 매매가 16억 9천만 원에 8월 15일 날 계약이 됐고요. 직전 거래는 21년 9월 15일에 102동 21층이 17억 6,500만 원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롯데캐슬은 금액이 좀 빠졌습니다. 두 번째는 105동 9층 31평이 매매가 14억 5천만 원에 22년 9월 16일 날 계약이 됐고요. 직전 거래는 21년 11월 2일에 104동 5층이 16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롯데캐슬 아파트는 2003년도에 준공이 됐고 616세대입니다. 성수동에서는 제일 큰 대단지 중에 하나고요. 바로 뒤에 아이파크 아파트하고 비슷한 연식의 세대수도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단지 같은 분위기를 좀 내고 있습니다. 2호선 역세권에 대단지라는 강점이 있는데 2호선이 지상철이다 보니까 철도 소음이 좀 있고요. 초등학교랑도 거리가 있습니다. 학생들 걸음으로 한 10분 이상 걸리는데 또 이 가는 길이 아직까지는 뭐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가는 길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숲 주변의 구축 아파트들보다 세대수나 연식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약간 저렴합니다. 그 다음 7번째 거래된 아파트는 신성 노바빌 아파트입니다. 101동 8층 32평이 22년 9월 6일에 15억에 신고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직전 거래는 21년 3월 23일 날 101동 11층이 12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신성 노바빌 아파트는 2001년식이고요. 146세대입니다. 이 아파트의 특징은 보시다시피 경수 초등학교하고 경수 중학교하고 바로 붙어 있어서 학부모들 선호도가 높습니다. 여기 주변에는 좀 오래된 연립들이 많은데요. 정한맨션이나 홍익빌라 이런 오래된 맨션들이 많은데 이 맨션들이 최근에 대지 평당 1억 5천만 원의 가격으로 통매각이 됐고 지금도 여러 건이 통매각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주변에 낡은 연립주택들이 많이 있지만 한 3, 4년 뒤에는 주변이 아주 신식 업무타운 단지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8번째는 성수 우방2차 아파트입니다. 우방2차 아파트는 101동 11층 34평이 22년 10월 13일 날 매매가 12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직전 거래는 21년 10월 22일에 101동 12층이 같은 가격 12억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99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221세대 한 동짜리 아파트입니다. 우방 아파트는 보시다시피 뚝섬역 역세권이어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에 반해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성수역과 마찬가지로 뚝섬역이나 이쪽이 다 지상철이기 때문에 철도 소음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마지막 9번째는 성수 현대 아파트입니다. 성수 현대 아파트는 103동 2층 24평이 8월 2일에 매매가 12억에 신고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직전 거래는 21년 9월 11일에 103동 10층이 11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성수 현대 아파트는 90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217세대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서울숲하고 바로 인접해 있고요. 아뜰레길이랑도 바로 붙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뚝섬역하고 서울숲역 두 역이 전부 다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1990년 아파트다 보니까 연식에서 오는 그런 주차 등의 불편함이나 단점들은 있습니다. 성수동 아파트는 최근에 전세 가격은 많이 하락했지만 잠실 같은 대단지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거래량도 적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하락장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거래된 내용만 가지고는 시세 파악이나 매수 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